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운스님입니다. 토끼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인도 아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려는 순간 이 영상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2025년 11월 토끼띠 여러분께는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대운의 달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마치 얼어붙은 듯 정체되어 있던 모든 기운이 불의 힘으로 활활 타오르며 재물운과 명예운, 그리고 인간관계의 세 가지 큰 기운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토끼띠 여러분은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셨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성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며 살아오셨죠.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밤이면 홀로 눈물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희생하며 살아오신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억울하게 참았던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공덕으로 쌓여 이제 큰 복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특히 1951년생 토끼띠 여러분은 70평생 동안 쌓아온 덕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환갑을 넘기며 인생의 제2막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50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옵니다. 1987년생 토끼띠는 젊은 패기와 노련함이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1999년생 토끼띠는 청춘의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번 11월은 단순히 좋은 운이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달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3년, 길게는 10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진정한 행운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목의 기운을 지닌 푸른뱀의 해입니다. 사화는 토끼띠의 목기운을 생하여 불태움으로 목생화의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오행의 원리를 보면 목은 풀을 낳고 풀은 토를 낳으며 토는 금을 낳고 금은 수를 낳으며 수는 다시 목을 낳는 영원한 순환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이치이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토끼는 12지 중에서 묘목에 해당하며 봄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동물입니다. 목의 기운은 생명력과 성장,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끼띠의 본질적인 목기운이 2025년 사화의 해를 만나면서 목생화의 대기란 기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오르면서 빛과 열을 발산하듯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인내가 이제 밝은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11월은 을사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화의 기운이 작용하는 달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초겨울에 접어들지만 명리학적으로는 화의 여운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노력한 만큼 정확히 보상받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재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숨겨두었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의 열기는 단순히 뜨겁고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물리치며 음식을 익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켜고 설법하신 것도 지혜의 빛으로 중생의 무명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달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화의 기운은 과거의 어둠을 태워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밝혀줄 지혜의 불꽃입니다. 오행의 조화를 살펴보면 토끼띠는 목기운이 강하므로 수와 화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썩고 화가 너무 강하면 목이 재가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화는 목을 더욱 아름답게 타오르게 하여 세상을 밝힙니다. 올 11월은 바로 그 적절한 화의 기운이 찾아오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대운의 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화가 강한 달에는 마음이 들뜨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며 체력 소모가 심해집니다.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성정이라 감정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잠을 설치며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1951년생 토끼띠 어르신들은 특히 혈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70평생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이번 달에는 몸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재시고 짠 음식을 줄이며 가벼운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벽 예불이나 아침 연불이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0번만 외워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간 기능과 소화기 건강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갑을 넘기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시기인데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간에 열이 쌓이기 쉽습니다. 술은 절대 피하시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대신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미역국과 다시마는 간을 맑게 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50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몸에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만성 피로와 근육통이 심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산이나 바다로 나가서 자연의 기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동남쪽 방향의 산이나 절에 다녀오시면 심신이 크게 회복됩니다. 1987년생 토끼띠는 아직 젊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대는 가장 바쁘게 활동하는 시기라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1999년생 토끼띠는 젊은 나이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학업이나 취업, 연애 문제로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요가나 명상 같은 심신 수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음의 열정은 좋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토끼띠 분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상과 참선 그리고 깊은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에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것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놀랍도록 건강해집니다. 식생활도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달에는 찬 성질의 음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오이, 수박, 참외 같은 시원한 과일과 채소가 좋습니다. 또한 검은 콩, 검은 깨, 미역, 다시마 같은 검은색 식품은 신장을 보하고 수의 기운을 강화하여 화의 기운과 균형을 맞춰줍니다. 반대로 맵고 뜨거운 음식, 술, 담배는 화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건강을 해치니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좋은 날은 11월 5일, 11월 14일, 11월 23일입니다. 이 날들에는 병원 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반대로 11월 7일, 11월 16일, 11월 25일에는 몸이 예민해지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으니 무리한 일정은 피하시고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을 잘 다스리면 오히려 생명력의 불씨로 전환되어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재물의 별이 불과 결합하여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을사년의 화는 재성으로 작용하여 금전의 흐름을 크게 일으킵니다. 마치 가마솥 속에 물이 끓어오르듯이 그동안 정체되었던 재물의 기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951년생 토끼띠 어르신들께는 연금과 자산 회복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돈이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땅이나 건물의 가치가 오르거나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여 젊은이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안전한 금융상품이 좋으며 주식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되 기술주보다는 배당주가 유리합니다. 1975년생 토끼띠는 투자와 사업의 성취 그리고 직업적 성공이 동시에 찾아오는 황금기입니다.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과감하게 도전해도 좋은 때입니다. 다만 욕심을 부려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벌이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87년생 토끼띠는 직업적 인정과 승진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달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헤드헌터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회사에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협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1999년생 토끼띠는 첫 재물운에 씨앗이 트이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첫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부모님으로부터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 관리의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평생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재물운이 좋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면 11월 3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7일이 특히 길합니다. 이 날들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 미팅을 잡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들에 복권이나 로또를 구입하시면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 행운 번호는 3번, 12번, 19번, 24번, 33번, 45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토끼띠의 목기운과 11월의 화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입니다. 3은 삼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12는 완전함과 조화를, 19는 끝과 시작의 순환을, 24는 재물의 축적을, 33은 33천의 축복을, 45는 45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들을 조합하여 복권을 구입하시되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욕은 금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탐욕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재물운이 좋아도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의 마음으로 베풀수록 돈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복이 더욱 커집니다. 번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선한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절에 시주를 하거나
불우이웃을 돕거나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푼 만큼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또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현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기나 투자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 상품이나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천천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목화 통명의 달에는 말과 행동의 진심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불의 기운은 모든 것을 밝히는 성질이 있어서 거짓이나 위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합니다. 1951년생 토끼띠 어르신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이번 기회에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부부운이 특히 강합니다. 환갑을 넘기면서 부부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자녀 교육이나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최근에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달이 화해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975년생 토끼띠는 자녀운이 매우 강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결혼 문제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좋은 직장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자녀가 있다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987년생 토끼띠는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미혼이라면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올 수 있고, 기혼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인연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관계입니다. 동남쪽 방향에서 만나는 사람 혹은 불이나 빛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길한 인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9년생 토끼띠는 친구 관계와 사회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동아리나 모임에 가입하거나 SNS를 통해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난 인연들은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니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애운도 나쁘지 않으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의 기운이 언어와 감정을 따뜻하게 만들기에 용서를 청하거나 화해를 시도하기에 이상적인 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친구가 있다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와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좋은 날은 11월 8일, 11월 17일, 11월 26일입니다. 이 날들에는 중요한 만남을 가지거나 화해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돌잔치, 해갑, 연등, 가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날들에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반이라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하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귀인은 동남방에서 옵니다. 사화의 방향이 곧 동남이기 때문입니다.
방위학적으로 동남방은 손방에 해당하며 바람과 나무 그리고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방향에서 오는 사람이나 사물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장소나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동남쪽에 있다면 승진이나 좋은 기회가 올 것이고, 동남쪽에 사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면 그분을 통해 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가면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동이나 여행을 계획했다면 동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기랍니다. 국내라면 부산, 울산, 경주 방면이 좋고, 해외라면 일본이나 대만 방향이 좋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휴식이든 사업이든 관계없이 동남방으로 가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순경에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면 심신이 크게 회복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현재 거주지에서 동남쪽 방향이 길합니다. 너무 멀리 가실 필요는 없고 5km에서 30km 사이의 거리가 적당합니다. 새 집을 구할 때는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역시 동남쪽 방향의 회사가 좋습니다. 업종으로는 불이나 빛과 관련된 분야가 특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통신, 광고, 디자인,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입니다.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직도 이번 달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귀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나이가 많은 여성이거나 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이나 제조업,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씨에 화나 명자가 들어간 사람, 이름에 빛이나 불을 의미하는 글자가 있는 사람이 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인은 직장 내 상사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남의 조언을 무시하기 쉬운데 진정한 지혜는 배울 점은 누구에게서든 배우는 것입니다.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11월 6일, 11월 15일, 11월 24일입니다. 이 날들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곳에 가거나 하지 않던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 필연적인 인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천년의 공덕을 쌓은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런 귀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11월의 길일과 행운 포인트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일은 3일, 12일, 19일, 27일입니다. 이 날들은 오행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흐르는 날들로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입니다. 계약서 날인, 개업, 이사, 결혼식, 돌잔치 등 모든 경사스러운 일을 이 날들에 치르시면 좋습니다. 행운 번호는 3, 12, 24, 33,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토끼띠의 목기운과 11월의 화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숫자들입니다. 로또를 구입하실 때 이 숫자들을 조합하시면 좋고 비밀번호나 차량 번호를 정하실 때도 이 숫자들을 활용하시면 행운이 따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들을 자주 보신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길한 신호입니다. 행운색은 주황색과 적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열정과 활력 그리고 성공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을 때 주황색이나 빨간색 계열을 선택하시면 좋고 넥타이나 스카프, 가방 등 소품으로라도 이 색깔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안 인테리어를 바꾸실 때도 주황색이나 빨간색 소품을 추가하시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행운 물건은 향초, 수정구슬, 붉은 실입니다. 향초는 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향초를 켜고 명상이나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수정구슬은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책상 위나 침대 옆에 수정구슬을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붉은 실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진 물건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에 붉은 실을 매시거나 지갑이나 가방에 붉은 실로 매듭을 만들어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길방은 동남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은 동남방의 기운이 매우 강하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동남쪽을 향해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안에서 동남쪽에 해당하는 방이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하며 생화나 관엽식물을 놓아두시면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불과 관련된 상징을 가까이 두면 운의 불씨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나 불꽃을 그린 그림, 붉은 꽃, 촛대 등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햇빛이 잘 들도록 커튼을 자주 여시기 바랍니다. 음식으로는 고추, 생강, 마늘 등 매운맛과 자극적인 맛의 음식이 이번 달의 화기운과 잘 맞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마토, 당근, 단호박 등 붉은색이나 주황색 채소와 과일도 좋습니다. 향으로는 계피, 정향, 육개 등 따뜻하고 자극적인 향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명상할 때 이런 향을 피우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새긴 물건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전이나 염주, 부처님 사진이나 조각상 등을 집안의 높은 곳에 모시고 매일 예를 올리시면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길 불은 어둠을 사르고 지혜를 비춘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두려워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며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불은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정화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다비식을 통해 육신을 불태우듯이 불은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온 불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집착과 번뇌, 그리고 좋지 않은 인연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정화의 불꽃입니다. 또한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을 하실 때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듯이 중생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를 전법륜이라 하며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의 기운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지혜의 빛으로 인생의 방향을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의 불길은 당신을 태우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길을 비추려는 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안의 빛을 믿으십시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한 이 시기에 무명의 구름이 걷히고 본래의 부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덕을 쌓을 때 이 불은 당신의 복덕으로 전환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를 기억하십시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생업에 종사하고 바른 노력을 하며 바른 기억을 유지하고 바른 선정에 듭니다. 이 8가지를 실천할 때 불의 기운은 여러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베풀고 계율을 지키며 인내하고 노력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보시가 중요합니다. 재물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나누십시오. 베푼만큼 복이 돌아옵니다. 명운 스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이 있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2025년 11월 토끼띠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불길 위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재물운은 폭발하고 귀인은 찾아오며 인연은 회복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목해지며 사업도 번창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행운은 마음의 중심이 평안할 때 더 크게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마음으로 살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부르고 행복한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미움과 원망은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꾸준히 외우십시오.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받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저녁에 자기 전에 100번, 하루에 200번만 외워도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염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명운 스님은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절에 찾아오시거나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2025년 11월이 토끼띠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물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며 가정도 화목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명운 스님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